근데 왜 이렇게 MR 사운드 작게 뽑는 거야 계속? 이거 왜? 믹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저럴 거면 씨발 진작에 떨어뜨리던가. 더블다운 형님이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형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다시 안 돼요. 김하온이 마침내 자기 장기를 꺼냈어요. 지옥의 송캠프가 마침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노와 저도 붙었습니다. 야차의 세계에서 3명 오면은 전 라운드보다 1명이 더 추가돼요. 그리고 왜 떨어뜨?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2명이 더 있고 없고가? 8명이죠. 아 아닙니다. 뭐죠? 이 방송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고카와이 오늘도 쇼미더머니 12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6화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당연하지만 쇼미더머니 12회에 나왔었던 게스트들을 모셔보실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이제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 나왔었던 멤버들과의 스토리도 있고 그렇죠. 오늘 나와야 될 에피소드의 스토리도 있는 분들인 건데 제 오른쪽에는 래퍼 이노아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랩하고 있는 이노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편에는 래퍼 요시맨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간단하게 뭐 자기 소개나 이런 거를 이제 부탁드리기 전에 노아님하고의 저희의 이제 인연의 에피소드는 조금 이따 어차피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나올 미션과 연관이 어느 정도 있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사실 요시맨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에 리뷰를 하러 클러치님이 나오셨었는데. 아 근데 그날 제가 그 소식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그 가사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예를 들어 벌스 1이 가야 되는 거면은 다른 벌스 2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을 하긴 했네요. 그렇죠. BPM대가 맞았던 거예요. BPM은 똑같았어요. 그래갖고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냥 아싸리 모르겠다 그냥 하자. 머리가 비어가지고 그냥. 근데 대단한 거는 실수는 없었잖아요. 가사에. 그렇죠. 대단하긴 하다. 그러면은 한마디 부탁해도 될까요? 얘기해요. 보험 처리로 가져간 거였어요.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네, 근데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이제 저는 쇼미를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12일 때. 이거 벌스 바꾸면은 조지는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그치 바꾸면 안 되죠. 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하지 마라, 그냥 생각하지 마라 했는데 저도 리액션을 하잖아요. 앉아서 이 리액션을 딱 하려고 하는데 새끼가 두 번째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네. 딱 리듬 타려다가 좋됐다.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저희가 하면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하겠지만 두 분 다 2차 평가가 매우 좋았던 래퍼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3차에서 클러치맨과의 대결에서 그러니까 2차 나는 그 현장 기억도 나는데 요시맨이 2차 때 충격적일 정도였었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밑에서의 반응이 졸라 좋았어. 근데 똑같은 게 노아도 사실 밑에서의 반응이 졸라 좋아서 그리고 그 나이대 친구들의 반응이 졸라 좋아. 그러니까 원래 보통 이게 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제일 늙은이로 나와 있잖아요. 중늙은이로 제가 첨가를 했는데 중늙은이는 몇 명 안 되니까 뺄게요. 왜냐면 나이가 너무 많잖아. 저희 빼고 원래 늙은이 포지션이 제네더질라 같은 거.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원래 보통 30대 초중반이 늙은이잖아요. 래퍼들 중에서는. 근데 뭐 늙은인 건 사실인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나이대 래퍼들은 뭔가 이게 나이대가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 반응이 달라 세대별로. 그래 어떻게? 이게 어떤 반응이 나오고 뭐 하고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근데 제가 그날 좀 유심히 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름을 알고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의 래퍼들은 생각보다 현장 반응이 세진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세냐? 본인들 같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파격적인 걸 했을 때 센데 아마도 그게 더 센 이유는 어린 나이 때 친구들이 리액션을 진짜 세게 해주는 것도 있고 거의 단합될 정도로 공통되게 나와요. 또 하나는 글로벌 참가자들이 아무래도 리액션을 많이 해주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직관적인 것 같아요. 좀 더 무대들이. 그래서 둘의 무대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고 그래서 꼭 리뷰를 좀 불렀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뭐 중간에 자기소개 같은 것들도 뭐 얘기들 나오면서 저희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안 봤어요. 안 하는 걸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쇼미를 보긴 보는데 어제건 안 봤어요. 어저께는 안 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둘 다 봤어요? 그렇죠. 이전 쇼미더머니도 본 적 있어요? 이전 거 보긴 했는데 기억이 이렇게 막 나진 않은 편이고. 하긴 그것도 시간이 좀 됐으니까 3년 전이잖아.
저놈의 지옥의 송캠프. 야, 충격이었죠. 4대4 미션. 솔직히 전 4대4가 제일 재밌었어요 보는 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중에 4대4 그 4인 미션이 제일 재밌지 않았어요. 네, 저도 뭔가- 그게 제일 재밌었던 것 네, 같아요. 퍼포먼스적으로 원하는 게 나오니까. 맞아.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스타가 탄생했죠. 랍산두 형님, 예. 신두 형님. 네. 랩을 할 때 완전히 그냥 사람 모드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잡듯 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 듀엣 미션. 아, 사실 듀엣 미션인 것도 재밌지만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60초 불구덩이를 2인 체제로 한 번 더 하는 느낌. 그게 맞아요. 좀 더 예. 강했어요. 느낌이. 맞아요. 야씨 불구덩이를 또 한다고? 그 느낌이 되게 강했던 거야. 심지어 페일이 뜨는 게 아니라 패스가 네, 하나하나씩 떠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아 이때 그냥 누구랑 해야 될까 머리가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고민들 진짜 네. 많죠. 아 근데 진짜 약간 사람들끼리 그 각 재는 소리가 다 들렸어요. 약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거. 노아는 뒷이야기가 뭐 있어요 혹시? 뒷이야기요? 네. 아 여기에서요? 고민을 하던가 뭔가 어떻게 해야지 계획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저때 이제 전 자기 객관화가 좀 빠른 편이어서 어차피 나랑 할 사람 없다. 그래서 뒤에 그 한 앞에 8명 정도? 뭐 김하원 형님 뭐 누구 나왔을 때 저는 안 나갔어요. 어차피 나랑 안 한다. 근데 저랑 안 나가고 있는 똑같은 애가 이제 옆에 김기표가 케비? 김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안 나가고. 네, 그래서 저 새끼다. 아 둘이 하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또 기표야- 친구죠. 네, 친구예요. 원래 실친이어서 나오네 바로. 저 새끼가 네임드인 분들이랑 하고 싶었어요. 졸라 솔직하네요 영수로. 아니 저게 뭐 모두가 원하죠 저거를. 근데 이게 난 그 생각을 하는 게 체력이 되니까 네. 점차 어쨌든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건데 나는 멘탈은 괜찮아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체력이 계속 깎여다녀요. 잠을 계속 못 자고. 그래서 저는 실제로 우리도 같이 할 때 그랬었지만 자고 있었죠. 계속 맞아요. 웬만하면은 누워 있고 자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 때도 누워 있고. 제 체력 복충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렇죠. 예. 아이안이네요. 아이안. 네. 저렇게 둘이 팀이었었구나. 네, 클로식이랑. 둘이 팀이었었어요. 전 저보다 어리신 줄 알았어요. 아이안? 네. 나이 더 많아? 훨씬 형. 진짜. 03년생, 02년생이 이런. 그래? 그랬구나. 나는 중고등학생인 줄 알았어. 저도요. 저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게 말이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늘 그 숙소 쪽으로 대화역 쪽으로 걸어갈 때 늘 버스 정장이 있어. 근데 제가 이번에는 원래는 좀 뭐 인사도 많이 하고 이런 타입인데 이번에는 그런 거 잘 안 했거든요. 굳이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냥 이번에 그냥 대충 처음으로 막 하자 쇼미를. 어차피 뭐 뭔가 보너스 모드 같은 거니까. 네. 근데 말 없는 친구 있으면 왠지 가서 말 걸고 싶잖아. 버스 정장 있으면 가서 말 걸고. 그쵸. 늘 버스 정장 있을 때마다 가서 내가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나. 어디 가세요? 괜히 물어보고 존나 불편하게. 같이 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컴퓨터는 아이안이 잡고 있는데 플로우식이 다 이걸 얘기를 하네. 근데 사실 아이안도 실수 거의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랬던 걸로 그런 것 기억해요. 같아요. 미션 네. 안에서. 사실 저 현장에 있는다고 모든 랩을 들을 순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 듣는 게 아니니까. 근데 기표가 저한테 아이안 저 형님 된다. 약간 잘해. 네, 잘하는 분이라고. 이것도 전략 중에 하나네요. 보통 팀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베테랑이고 조금 더 루키가 있는데 네. 베테랑이 먼저 갈 것이냐 루키가 먼저 갈 것이냐. 루키가 먼저 가게 되면은 어쨌든 뒤에서 좀 더 채워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부담이 덜하잖아요. 처음 네. 가는 게. 근데 이제 베테랑이 먼저 가게 되면 어쨌든 안정감을 좀 깔고 네, 뒤에서 그쵸. 완전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쪽 팀은 이 전략이 맞았던 것 같아. 이게 도입부의 임팩트 자체가 맞아. 플로우식님의 그 톤 자체가. 그리고 사실 나는 오히려 아이안이 뒤에 와서 랩이 되게 네. 톤이 좋은 것 네. 같아. 딱 플로우식 깔아주다가 이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예. 맞아요. 다행이다. 결국 패스가 떠서 살아남아. 우리죠. 예. 자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저랑 이제 이노아 군이 같이 저희가 이제 팀이 돼서 진행을 하게 됐었죠. 맞습니다.
적절한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아 저기서 하는 말들은 대체로 되게 재밌는 게 리액션 같은 거 나오잖아. 네. 난 기억이 없어.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보면서 그 말을 하면 저기 안에서 하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 똑같은 생각인 거야. 3일차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했을 것 같다는. 제프리 화이트. 오선. 아 둘이 팀이었구나. 네.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오선이 졸라 크거든요. 오선이 한 180 중반대일 거예요. 네, 맞아요. 제프리 화이트가 더 큽니다. 진짜 둘이 커요. 존나 커요. 실제로 보면. 진짜 개 커요. 네, 진짜 개 커요, 쟤. 네. 보등 래퍼 출신이고 래퍼블릭도 나왔던 오선이가 마침내 여기 나와서 아, 완전히 주목을 받고 네. 오카시는 매번 얘기하지만 저도 되게 이거 하면서 리뷰하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셋 다 음악을 잘하고 랩을 네, 잘하는 게 맞아요. 진짜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기 진짜 거의 무적 같은 팀인데 그니까요. 이번에 세 명 다 좀 잘 된 것 같아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기뻐요 사실. 이런 비트를. 전혀 예상 밖의 비트 선택이었었구나. 그러니까요. 분배 완전 분배를 했었네. 그러게요. 잘합니다 되게. 어이구. 그러니까 내 기억에 이번 저 듀엣 미션 때 생각보다 분배 많이 했어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예전에 모든 미션은 분배가 없었어요. 다 트랩인데 이 미션이 좀 유달리 분배가 좀 많았습니다. 트랩 벌스가 떨어졌죠. 다들 떨어졌기 때문에 졸라 웃긴 게 그 와중에 난 분배 떨어져서 트랩하고 이게 서로 혹시 오선 씨가 이건 가야지. 네. 이건 가야지. 귀에 너무 잘 때려 박히네요. 네. 그러니까 언뜻 나는 기억으로는 현장감이 제일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잘 꽂혀. 딕션이 네. 좋아서. 그리고 보면 무리해서 잘 안 움직여요. 오선이가. 예. 이게 어차피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기니까 필요한 만큼만 움직이더라고 네. 거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쇼미나 고등 래퍼로 데뷔를 한 친구들이 네. 어차피 화면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 아니까 필상으로 많이 안 움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카시가 좀 많이 움직이긴 해요. 여기 괜히 언더그라운드 출신이 아니에요. 진짜 잘한다. 그러니까 둘이 합이 너무 잘 맞아. 그런 거. 네, 그런. 장단점을 딱.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지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갑자기 기억이 났네. 왜냐면 이런 거 심사 결과 나오고 인터뷰로 다 자르잖아요 현장에서. 네. 안 들어서 몰랐는데 그 생각보다 릴모시피님이 제이팍이 옆에 있을 때 멘트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 제이팍이 말을 많이 하고 제이팍이 말을 하면은 얘기를 대체로 안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팀별로 하나씩 가야 되니까. 그쵸, 네네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제 거에 대한 피드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릴모시피 씨. 아, 그래요? 왜냐면 매번 제이팍이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얘기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날 릴모시피 씨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가 왔다. 그쵸? 자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원래도 이걸 잘하니까. 말을. 저는 반대로 휘민 형님만 리모시피 형님만 계속 이거 나 말을 네. 해주시다가 근데 이날만 저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셔가지고 아 그랬었어? 네. 주땐 아직까지 저희 무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 그쵸, 그 얘기는 그쵸. 한번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요 둘 무대가 되게 인상 깊었었고 네. 도쿄 출신의 일본인 2명이었었고 이제 남은 일본 팀. 몇 안 남은 글로벌 참가자 중에 네, 맞아요. 근데 네. 둘 다 일본. 여기도 어떻게 보면 일본 대표로 나왔었던 사람이었는데 웃겼죠. 진짜 일본인들 나오다가 중간에 한 명 껴있으니까 그래도 일본인은 맞아. 그쵸 일본인은 혼혈이니까 맞긴 어쨌든 합니다. 외자틀라스도 혼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맞죠. 네. 난 저 일본 애들 특유의 멘트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그냥 양키 스타일 같은. 양키 스타일. 근데 또 현장에서는 별로 안 그러잖아. 맞아요. 실제로만 할 때는 안 저러거든요. 제일 착해요? 제일 맞아요. 착해. 제일 착해. 맞아요. 제일. 근데 저 기분은 진실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난 밑에서 겸손한 게 오히려 조금 예의 차리는 거고 네네네. 저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난 멋있다고 봐요. 진짜 방송에서 비춰주는 건 이런 이미지로 나오지만 이게 뭔가 되게 좋으신 분이라는 맞아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근데 닐니코 형님도 저는 20살 초반? 나이 많아? 많으세요. 진짜? 제가 그래. 저희가 인터뷰 때문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미션 끝나고 인터뷰 때문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분들은 또 날짜 잡기가 힘드니까 남아서 하셨는데 그때 플로우식 형님 다음으로 나이가 많으셨던 그런 기억이 진짜? 네, 30살 조금 넘으신 걸로 기억을 해요. 30대구나. 네. 그럼 음악 진짜 오래 했네. 네, 근데 저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약간 존경스러웠다. 오.
그러니까 닐리코가 레치세 한 것도 좋았어 사실. 웨즈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는데 닐리코 네. 전혀 모르겠어서. 그 사실 그냥 완전 웨즈는 좀 분배 느낌으로 맞아, 했던 기억이에요. 아 닐리코 잘한다. 이게 비트랑 되게 잘 묻어서 너무 잘 묻는다. 그리고 특히나 일본 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인의 입장으로 들었을 때 뭔가 좋게 들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발음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되게 잘 묻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재미난 게 내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정확하게 모든 발음이 다 들리는 건 알아요. 예, 그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그쵸, 그쵸. 아 딕션이 명확하구나라든가. 오메데또. 예. 저렇게 둘이 팀이었었구나. 옥시드네. 기억나요. 야 정말 대단한 게 저는 단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남한테 관심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저는 뒷이야기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네. 맨 처음에 올라갔을 때 어쨌든 저도 뭐 그리고 아직도 레퍼블릭 때 멤버들이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네네. 다 어쨌든 간에 아는 사이들이니까 마부랑 얘기를 나누긴 했었어요. 팀 관련된 거지. 근데 제가 마부한테 너도 나 고르지 말고 나도 너 고르면 안 되는 게 네. 저희가 레퍼블릭 때 같은 블락의 제가 리더였는데 네네. 제가 얘를 살려야 되는 미션 때 져서 얘가 떨어졌거든요. 아. 근데 이번에 팀에서 또 떨어지게 되면 내 실수 때문에 난 진짜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못 견딘다 그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안 했었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나가고 사이즈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좀 일찍 불려서 그리고 로아가 나와주는 바람에 저희는 근데 저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같이 하고 싶은 사람 3명 정도가 있었고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노아였었어요. 아, 애초에. 진짜요? 예, 예. 영광입니다. 왜냐면 2차 무대 때 기억을 가지고 아, 그래요? 이 사람들이랑 하고 싶다가 있었어요 이미. 예. 제가 제프리 형 이겼을 때 처음으로 와서 잘했다고 해준 게 차분 형이었어요. 좋았어. 네. 아, 제네노바구나. 옥시더질라가 아니네요. 아 요게 조금 더 이름에 붙는데요. 프리킹 노라. 이거 좋네. 그래 이런 거 해야지. 옥시노바는 잘한다. 산산산. 오 제이통이 눌렀어요. 이게 같은 비트 위에서 할 수 있는 완전 다른 스타일 두 개라 둘이 팀이게 너무 잘했다. 보안이 완벽하네. 소름 와 소름. 소름 돋네. 진짜 잘한다. 제네더질라가 어쨌든간 힙합 씬에서 네. 가장 폼이 올라와 있는 래퍼 중에 한 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아요. 되게 타기 힘든 플로우를 여유 있게 해버리는 이 모습 때문에 베테랑이다. 뭔가 이게 좀 확실히 느껴지고. 옥시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그 정석이잖아요. 네. 나는 이거 해주고 쟤네들은 나는 이거를 하니까 심지어 거의 플로우 변화 없이 쭉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좋았다. 맞아요. 나왔다. 형행 동생. 그리고 내가 저 뭐야 퍼기한테 네. 너 분배 믿냐라고 얘기했는데 뭐 더블타운이라서 아 형 왜 그래 같이 해야지 그래서 알았다. 사실 이건 다른 얘기지만 2차 때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 그래?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그거와 다르게 너무 잘해주셔서 맞아. 어디 가든 계속 떠들고 있잖아 쟤네. 맞아요. 다 친하고 사람들이랑. 맞아요. 이 동생 너무 멋있어. 잘 따라한다. 태권도. No just taekwondo. 확실히 합을 맞춘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무대부터 모든 게 네. 심지어 저 때도 계속 저 노래로 공연하고 다녔을 텐데 그쵸. 사실 이게 퀄에 무슨 의미가 있어 평가하는 그렇죠. 게 그냥 이미 평가 끝난 건데 바로 스포큰 라라. 교포 특유의 랩이 있는 것 같아요. Just 태권도.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습니까? 저 머리를 이렇게 묶는다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합이라는 거가 네. 무대 퀄을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앞에 랩들 뭐 다 좋고 했는데 그냥 이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요시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미션까지 살아남았으면은 네네. 누구랑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노. 아 네. 오히려 그렇네. 저랑 둘이 했을 또 친하니까.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겠구나. 그러고 둘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 에이. 만약에 노아는 나랑 같이 안 했으면 누구랑 했을 것 같아요? 그래 궁금하다.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친분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먼저 나가고 이런 건 상관없이 내가 골라서 무조건 한다면 권호선 형님. 아 원래 팬이었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 하기 전부터 팬이었어요. 얼굴 판 깔아주게 해주네. 야야. 되게 조합이 신기하는. 지금 신기한 조합. 네. 그러니까요. 저 40채우네. 그럼 보통 좀 스무스하게 앉지 않아요?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예. 저거 지금 뭐 뭉쳐야 찬다 같은 데서 골 넣고 앉을 때 정도로 빡 안아버리니까. 아 이게 되게 재미난 게 여성이 저음 래퍼고 남성이 고음 래퍼들이 좀 잘 없는 케이스네요. 예. 그 기세로 하는 래퍼 1등. 어쨌든 기표는 또 칠하게 가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궁합이 좋다 여기도. 집 앞에. 그러니까 늘 참 잘 즐겨 보면은. 맞아요. 무대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면서 조용히. 뭐 맞아요. 아니 저 떨어지고 나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기표밖에 없는데 기표는 저기 구석에서 자고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웃긴 게 더블다운 형님이 옆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형님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다시 잔대요. 그래갖고 저는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저 때 저는 김기표가 저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저는 기억합니다. 저한테 이제는 떨어지고 싶다. 아 맞지. 이제는 힘들다. 그치. 힘들다. 그래놓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죠 저는. 기표가 무대를 잘해. 뭐야 저거는. 저 대화 뭐야 도대체. 그 되게 교수님처럼. 존나 성의 없게. 너무 잘 어울린다. 나 진짜 졸라 웃기다. 난 디보 앞에가 난지 몰랐어. 나 졸라 웃기다.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쇼미더머니를 쭉 해오는 과정 중에 치우치카노가 이 무대 랩을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지금 보고도 그 생각이 드네요. 저는 기표도 이번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그 머리도 축구공 머리하고 통통 튀면서 하고 하이톤인데 그쵸. 안정적이다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재미난 게 모든 게 루키스럽고 어린 래퍼의 모습인데 네. 그냥 떠올리면 베테랑 느낌이 좀 더 강한 네, 참 맞아요. 특이해요. 이게 맞아요. 되게, 이미지가. 저렇게 까불다가 이제 카메라 꺼지는 순간에 다시 자요. 그치 그치. 바로. 오 나우산 저 잘 어울린다. 한 명은 타고 가고 한 명은 이제 물 흐르듯이 그러네. 하는. 이것도 플로우식과 아이안님의 조합 같은. 그런 느낌이. 저 시그니처 저 팔 뒤로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하고 랩하는 거. 네. 요새 사람들이 저거 많이 따라하더라고. 모자 아래 수건 넣는 거. 예, 맞습니다. 거의 뭐 한 30년 만에 유행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저 유행이. 에이셈 라키를 많이 보지 않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상관없이 저거 있잖아. 네. 이제 여기는 지금 편집되고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런데 사실 그 현장에 있던 저 입장에서 네. 순서대로 불려 나가고 그렇죠. 그 안에서 앞에 사람 뽑는데 나가는 사람 진짜 계속 나가거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표정을 존나 보거든요. 점점 이그러집니다. 점점 기분이 애들이 안 좋아져요. 계속. 이거 조금 특이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 뭐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럴 때 체력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저 기분 나쁘다 올라오고. 그런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좀 나요. 표정 감별사. 슬슬 라프산도가 되어가네요. 근데 왜 이렇게 MR 사운드 작게 뽑는 거야 계속? 이거 왜 믹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나만 안 들리는 거 아니죠 비트? 네. 거의 안 들려요. 맞아요. 오히려 라프산두가 안 달리고 고조시키고 노선이 이어받아 거의 같은 목소리로 달리니까 이것도 좋네. 무당 접신하듯이. 저 때 제 기억으로는 랍산도 형님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어요. 끝나고 뭔가 실수를 하셨나? 뭐 되게 약간 만족을 못한 듯한 그런. 자기가 뭐가 있었나 네. 보구나. 누가 나올까요 다음 무대는? 양카일 양카일 씨. 씨네요. 이렇게 붙었네요. 요렇게 둘이. 카일이 형이 그 아까 말했던 계속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양카일 형이요. 네, 카일이 형. 이게 개인적인 건데 결국 색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거 새로이 보여줘야 될 거나 안정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맞아요. 양카는 뭐 이미 뭐 다 알고 맞죠. 계시죠. KC도 무대를 하면서 너무 많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기 네네.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양카일이 이 지옥의 송캠프 내내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동타가 계속 나서 마지막까지 하고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네네네네. 네. 기억나요, 네. 제가 카일이 형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또 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카일이 형이 2차 때부터 멘탈이 계속 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네, 저도 저 때 그래서 카일이 형한테 기존의 양카일 느낌이 아니야. 그게 절대 아니었어요. 맞아.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느낌이어서 되게 오랜만에 윤미래님 같은 스타일의 래퍼. 맞네요. 목소리도 되게 발음도 비슷하다. 목소리도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네. 똑같은 비트 이게 이런 스타일의 비트의 앞에서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들과 비교가 돼버리네요. 아. 이게 동일한 비트 그게 조금 있기는 아, 하죠. 그러네. 그렇죠. 슬슬 양카일 올라옵니다. 저 그러니까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네, 저 특유의 그 눈이 있어요. 네. 예. 근데 패스가 안 나오네. 아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아쉽다. 됐어요. 저럴 거면 씨발 진작에 떨어뜨리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뻑뻑. 짜증나죠. 근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카일이 이번 쇼미 내내 이 무대가 제일 좋았어요. 아 페일이 나왔으면 자신감은 잃어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감을 잃으라고 페일을 주신 거 아닌가요? 아 로코 그레이 팀은 패스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럴 수 네. 있죠. 할 수 있는 얘기였어요. 네. 아 빨간 모자 살짝 아쉬운데요. 아 저렇게 둘이 했어? 네. 잘생긴 사람 2명이 붙었네. 제가 이어준 매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썰 풀어주시죠. 에반 형도 다 나갔어요. 김하원 형님. 그랬던 것 네. 같아. 에반 형님 다 나가서 제가 에반 형님한테 가오를 지켜라 형. 이거 안 나가면은 누군가는 고른다. 해서 둘이 이렇게 딱 아 로사사. 예쁘게 만난. 두 분 다 멜로디를 잘 잘하는데. 맞아. 아예 나눴구나 딱 스타일을. 한쪽으로 훅을 몰아준 건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로얄 형님께서 중심을 잡고 난 왜 미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왜 나오는 거야? 마지막에. 저거 노렸다. 야, 저건 노린 거죠. 네. 저건 노린 거죠. 로사사야말로 뭔가 초반부터 지금 그렇게 안 부르나요? 로사사 처음 듣는 거. 오사사님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느낌? 네, 마침내 맞아요. 모든 게 네. 적응이 되고 네, 자기 맞아요. 모습을 그냥 자기 맘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걸음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 오늘이 가장 빨리 나왔거든요 무대까지. 그쵸. 보통 되게 느린 편인데. 저 에반의 표정. 에반은 말을 섞지 않겠다. 되게 명확하게. 되게 선을 긋네요. 근데 여긴 또 형앤 동생 같은 팀이네 여기. 여기도 짠 거입니다. 여기도 짠 예. 거네. 저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고 지낸 기간은 형인 동생보다 긴 걸로 알고 그치 있어요. 그치. 야 10년에서 11년이면 너무 오래 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죠. 그러니까요. 가족이죠. 슬슬 좀 멀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왜 갈라놓으시려고? 뭐 때가 되면 다시 붙는 거니까요. 갈라놔야 붙습니다 또. 찢어졌다 붙었다 다시. 근육 만들듯이 찢었다 붙었다 찢었다 붙었다 강해지는. 제가 저희들의 저걸 알 수밖에 없는 게 레퍼블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칠블락 리더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트레비가 형 저는 플래키뱅이랑 팀하고 싶어서 온 거라 저랑 폴로랑 옮길게요. 걔한테 오라 해 라고 하는데 걔는 안 옮긴다는데요. 이런 씨발. 그래서 갔어 둘이. 그리고 팀 괴멸. 물론 쟤네 때문에 망한 건 아니지만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들은 뭐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자기들끼리만 대화 나누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친해요. 네. 친하죠. 그리고 뭔가 뭐 각자 무대일 때도 가장 세게 응원하고 네. 더블은 다쳐주고 저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 애들 나와도 저는 더블을 못 쳐요. 가사를 모르기 때문에 거의 그런 상황인데 뭐 잘 보지도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들은 저 멋진 의리 쉽지 않다 저러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두 분도 좀 그래도 응원을 하는 편이었습니까? 저희는 무대가 나왔을 때 저희는 약속하고 왔습니다. 네 맞죠. 하기로. 네 하기로. 그렇게 응원을 좀 해주기로. 네. 그냥 2차 때 저희가 자리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쵸. 저희는 그냥 선착순으로 왔는 줄 알고. 맞아요. 야 우리 1열로 이거 소리 지르자. 그래서 예, 같이. 애초에 리액션을 미리 짜고 왔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스텝이 나오려고. 그래서 준비했던 게 파켓 차켓 사켓라이브 막 같이 이런 거 외치자. 맞아. 지야 이러고 많았는데. 하자. 이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멀어지고. 떨어져 하자. 네. 의미가 없었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단 한번 가보죠. 네 좋습니다. 지금 패스 이미 패스 뜬 거죠? 네. 떴어요. 근데 의외로 더블링은 없었네요. 서로 간에 거의. 오히려 그냥 무대를 같이. 근데 그래도 무대를 같이 하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둘은 깔끔하게 그래서 미리 패스를 받고 그쵸. 편안한 무대를 끝냈습니다. 저 더리플레이 멤버들은 그 특유의 무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개성과 색감이. 오, 저렇게네요. 되게 세네요. 네네네.
사실 지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처음 하는 뮤지션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분 중에 한 네, 분이 맞아요. 정준혁님이시고 영시로는 그냥 막해요 이제 그냥 노캠. 오케이. 그래 밀리도 보면 에너지가 되게 저 친구의 말로 정말 에너지가 정말 밝은. 맞아요. 네, 되게 밝고 모두한테 다 친절하고. 뭔가 피곤한 게 없어 보이는. 어떻게 저럴 네. 수가 있지? 계속 텐션 유지가 되는. 맞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4대4 미션 때인가 여기서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지금 여기서 하는 건지. 현장에서 전날 썼던 벌스를 외워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게 아마 그 이유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전날 미션을 하면서 가사를 쓴 거를 그 다음 날 외워서 경연을 한 거예요. 말이 안 와. 미친 사람인 거 사실 말이 아예 안 되는 건데 괜히 밀리가 그 밀리가 아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이런 거였지. 얘는 뭐 암기가 그냥 기본 탑재인가 봐.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전 기본적으로 반복구를 많이 넣거든요. 외우기 싫어서 가사를 많이 안 씁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도 컴퓨터 있어야 되지 않았었어? 편곡해야 돼서? 맞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 없어가지고 우리 컴퓨터 없어서 그냥 했잖아. 그냥 했죠. 있는 거. 그냥 편곡을 안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래서 다 편곡했었는데. 혹시 할 줄 아시나요? 할 줄은 아는데 근데 이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집에도 없어요 컴퓨터. 그냥 가져오라는 말을 저 때는 안 하셨어요. 했었어. 난 심지어 의상도 안 가져왔었기 때문에 택배로 받았어요 집에서. 진짜. 멘트가 있어요 이번엔. 제이통이 오늘 말을 많이 하네. 네, 처음이에요. 쇼미 시작하고. 맞아 진짜 많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반절 정도. 그냥 틈틈이 개그를 쳐요. 네. 이국적인 플로우. 제네드 질라가 이국적인 플로우 나네라고 가장 국밥적인 플로우를 가지신 분이 네네. DK였죠. DK였죠. 되게 UK 발음 느낌으로다가 뭐라 해야 그쵸. 될까? 그 되게 호주 사람이어서 딱딱하게, 발음이 맞아요. 너무 펀치감 있고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액센트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온이가 정말 똑똑한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채워줄 사람을 되게 냉정하고 명확하게 잘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색감은 겹치는데 톤이 아예 달라. 맞아요. 그래서 이건 100%다. 즐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하온은 하이라이트고 매번 모든 무대에 스팟라이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쵸. 근데 그게 고등 래퍼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간은 정말 대단한 인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카메라 돌 때의 모습과 카메라가 없을 때의 모습은 많이 달라요. 대기실의 모습은. 그쵸. 하온이도 아까 기표요 얘기했었지만 하온이도 사실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그냥 자기 시간 완전히 가져가는 편이고 맞아요. 집중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중압감을 이기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실. 그렇죠. 전혀 예상 밖에는. 갑자기 영어로 걔가 바로 한국말을 야려버리죠. 저 발음이 졸라 멋있어. 김하온 모먼트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김하온 랩을 많이 안 했거든요 이번 쇼미에서. 마침내 김하온이 그냥 자기 장기를 꺼냈어요. 진짜 잘한다 DK. 소름 돋아. 진짜 말이 안 된다. DK 형이 신기한 게 BPM을 안 봐요. 그냥 가사를 쓰고 비트에 맞춰요. 레벨 가려줬죠 방금 그레이시 크러쉬 형님. 크러쉬 머리로. 머리로. 다들 피곤도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나이스샷. 예. 오늘 약간 다 리액션이 대부 같게. 뭐죠? 굉장히 피곤했던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전날은 기억이 거의 없네요. 심지어. 요렇게 되면서 지옥의 송캠프가 마침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게 저게 지금 실제로 3일 연속으로 찍었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하지만 잠깐 저희를 보내주는 시간이 5시간, 6시간 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기억상 그 숙소 가서 씻고 바로 나왔던. 저도 그랬어요. 거의.
진짜 2시간 3시간? 그렇게 3일을 했으니 맞아요. 심지어 그 이전에 2차 미션이랑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예. 2주인가 일주일 차밖에 안 났으니까 맞아요. 거의 그냥 지옥이었던. 맞아요. 그래서 저는 레퍼블릭 한번 더 하는 좀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노와 저도 붙었습니다. 사왔습니다. 네, 저희도 잘 생존을 했고 무대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야차의 세계를 통해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고자 해서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쇼미더머니의 모먼트가 김진표 형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왠지 보면 에너지가 좀 오지 않아요? 저도 김진표 형님 좋아하는데 그 발성이 말이 안 돼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제일 세요. 쇼미더머니. 맞아요. 28명이 남았죠. 안타깝게도 KC하고 양카일 요렇게가 떨어지게 두 되고 분만. 30명 중에 팀만. 28명이 남았던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야차의 세계에서 3명 오면은 전 라운드보다 1명이 더 추가돼요. 그런 네, 맞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왜 떨어뜨 그러니까요. 이게 큰 차이가 있나요? 2명이 더 있고 없고가? 없죠. 8명이죠. 아닙니다. 뭐죠? 야차의 세계를 통해 사실 되게 재밌게도 본편인 쇼미더머니보다 지금 야차의 세계가 훨씬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말 차이가 아예 벌어질 정도로. 야, 근데 진짜 지옥이었더라. 그러니까요. 벌스를 몇 개 했다는 말도 안 되게 시키니까. 10몇 개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저거 화면으로 봤을 때 하고 싶었어. 왜냐면 저게 훨씬 재밌어 벌써. 맞아요. 예부터 보고도 네. 뭐야 졸라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룰이 없고 막. 제이팍이 가장 피곤해 보이네요. 긴 주무시고 투어를 계시는데. 마치고 돌아오신 건지. 원소주 한 잔이면 딱 괜찮아질 텐데, 그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들은 보시는 대로 수고를 했고 요렇게 해서 저희는 이누아 군과 저도 쇼미더머니 지옥의 송캠프 마지막 미션 굳이 따지자면 3차, 4차, 5차, 3-3차에 그쵸. 저희가 좀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깔끔하게 먼저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방송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순서 중에 하나로 제가 올라가게 됐고 네. 노아가 나와서 저는 제가 생각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노아였었기 오. 때문에 그냥 그때도 뭐 얘기를 했었지만 뭐 내가 생각한 사람이 올라와 다행이었고 그래서 네. 노아를 고르고 별 그거 없이 끝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다음부터 좀 뭐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 좀 어떠셨어요? 이날도 어쨌든 3일째 마지막이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3일을 찍을 때 두 번째 날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친구랑 전화했는데 이제 얘기를 했죠. 다 이제 전략을 세우잖아요. 전략 세우죠. 그래 그 형이 이제 슈퍼스타가 되려면 누가 해야겠냐 이런 걸 딱 했는데 이게 그 제 친구가 살짝 그런 각들을 되게 잘 봐요. 근데 어쨌든 저랑 기표가 남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어렸으니까 그치 차라리 플로우식 형님이나 차붐 형님 같이 완전 베테랑들이랑 한번 해봐라. 그게 예쁜 그림일 수도 있다 했는데 어쨌든 근데 저길 가서는 별 생각이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기표 그치 일단은 현장 올라가면 기표랑 붙어 있었는데 기표가 디보 형 나갈 때 나가는 거예요. 저와의 맹세를 깨버리고 막 저한테는 그냥 떨어질래 그냥 우리 둘이 해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디보 형 올라가니까 웃으면서 나 갔다 와도 돼? 그래가지고 새끼 갔다 와라 했는데 디보 형이 슈러 형님을 고르고 맞다 영수로 올랐지. 되게 재밌는 조합이네. 그 다음이 바로 차붐 형님이셨는데 맞아. 제가 그래서 기표 보고 웃으면서 10세 내가 간다 이제 제가 올라가서 형님이랑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었어서 했는데 제가 그 저랑 전화했던 그 친구 저한테 차분 형님이랑 같이 하라 했던 그 친구가 저와 같이 만든 곡이 있는데 그 벌스가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쓰레기같이 쓴 벌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내용적으로 뭔가 약간 좀 야한 얘기 많이 쓰고 그게 이번에 쓴 벌스였구나. 그게 이번에 쓴 벌스여가지고 진짜 신기하다. 걔도 노렸어요. 방송에 지랑한 거 한번 나오려고. 운명이었구나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형님한테 트랩을 제안을 드렸는데 형님께서도 뭐 해보자. 그래서 막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나가서 왜냐면 이제 저는 남은 벌스랄 것도 없는 게 애초에 벌스가 하나당 하나씩밖에 안 갖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3차는 끝나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3차 때 것만 갖고 간 거예요. 3-2, 3-3이
있을지 몰랐던 거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예. 3-2 그 4대4 매치 때도 그나마 외우고 있는 다른 뭐 근데 레퍼블릭을 전 했어서 안 쓴 벌스란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예. 씨발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그나마 아침에 가면서 연습했었던 벌스가 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가사에 안 맞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전혀 암기가 안 되어 있는 벌스를 해서 연습할 때도 한 번도 안 빼고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이 나 덕분에 지고 난 집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나는 우리 팀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팀원들이 안 믿어요 기본적으로. 아 형 그냥 하세요. 아 괜찮으실 거면서 나 진짜 좆될 수 있다니까. 진짜야. 나 그냥 하세요. 질라 그냥 아 형 왜 그래. 근데 나는 그래 뭐 어쨌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난 전다? 그냥 그런 거 있어. 근데 다행히 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리허설 때에 비해서 앞에 무대 이제 노선이랑 플로우씩 넘어갈 때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무대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불안하게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하은이네 팀이 어린 팀이었고 우리가 베테랑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데서 흔들거리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서 훅 들어갈 때 훅 들어가고 훅이 저였거든요. 그 다음 들어갈 때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를 했다가 훅 끝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벌스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들어가서 들어가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다음 가사가 머리에 안 떠오르는 거. 네 맞아요. 있어요. 아 좆됐구나. 아 끝났네. 그래서 원래 저도 보통 앞을 보거나 다른 거 하거나 모션을 뭐 하는 타입인데 제가 그때 무대 거의 유일하게 거의 집중하면서 그냥 랩만 집중해서 하는 느낌. 근데 그 구라고 사실은 가사를 머릿속으로 졸라 생각하면서 근데 신기하게 뭔가 잘 끝나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때는 그래서 그 지랄을 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갖고 있는 것 중에 이건 완벽하게 할 수 있다를 위해서 분배를 내가 하겠다라고 했고 그 이제 빠른 그러니까 빈비에 이게 80, 90이면 더블로 가서 170, 180 그래서 좀 막 가는 가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노아랑 그렇게 가기로 했는데 노아가 바꿨죠. 네 맞아요. 트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얘가 랩한 거 보니까 가사가 맞는 게 또 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마스코프 미션 영차라고 더블다운이랑 같이 했었던 했던 거 해도 되나? 근데 어차피 아무도 안 막을 거 아니야. 우린 생존만 하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진행을 했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그 순간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노아가 준비하는 가운데 모션이나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를 노아가 어느 정도 다 짜서 그래서 저희는 그거대로 좀 진행을 했었죠. 본인은 어땠어요? 그날 무대 진행하면서. 그때 제가 어쨌든 간에 저는 떨어질 줄 알면서 이 송캠프를 계속 있었거든요. 그냥 첫날부터 저는 죽같았어요 솔직히. 1대1 때? 1대1 때부터 요시맨이랑 김기표랑 하이에 있었거든요. 아 그게 또 그렇게 됐었구나. 네,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까 계속 뭐가 돼. 근데 그거에 저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프리 형한테도 가서 개기고 귀신 할 때도 막 뭔가 짜고 모션을 많이 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 느낌이었어서 이거는 오늘만 잘하면 나의 인생은 슈퍼스타의 인생이 되겠다 해서 막 뭘 막 존나 짰어요. 막 안무 짜고 뭐 짜고 딱 짰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무대에서 절었어요. 야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근데 한 번도 실수를 안 했었어 원래. 네 제가 진짜 리허설 때도 한 번도 진짜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는데 제가 딱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연습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그때 제가 미친놈이 가사를 연습 안 하고 모션만 연습을 한 거예요. 맞아.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가 춤이 졸라 많았어. 그러니까요. 뭔 춤이었길래? 그러니까 내 가사에서도 형 가사에서도 어떤 포인트가 있으면 다 있었어 모든 제스처를 다 해서 그랬죠. 시발 저렇죠. 그러니까 꾸밈을 최대한 가져가자의 느낌이었었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실수를 한 멤버 이게 3일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실력과 상관없이 그 혹은 나는 안 실수한 사람들도 운빨도 있었다라고 봐. 그쵸. 실수를 한 사람은 운빨이 조금 더 있었던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봐. 왜냐면 모두가 피곤도가 맥스였고 그렇죠. 그런 상황 안에서
어쨌든 간에 심사위원들도 그 구간들을 되게 제너럴하게 넘어갔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말 그대로 랩이나 음악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무대가 사람들이 가장 크게 웃었어요. 기본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 영차라고 원래 더블다운이랑 같이 했던 이거 하면서 영차 이거 하는 그 훅을 저희가 했고 그게 터졌어요. 네, 그렇죠. 다행이다. 그래서 훅 구간에서 쭉 올라가면서 저희가 뭐 패스를 받았어요. 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는 무사히 네. 이 무대로 어쨌든 넘어갔었고 그러면 두 분이 네네. 쇼미더머니가 요시맨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네, 처음이에요. 도전이? 네네. 노아도 처음이었어요. 저는 두 번째. 언제 나왔었어요? 전 바로 저번 시즌 11대. 11대 나와서 네. 사실 그래서 플리키뱅 형이 저를 골라서 같이 했었잖아요. 귀신 그걸 같이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재학이 형한테 이제 저 작년에 형이랑 같은 팀이었다. 어. 같은 팀이었어요. 제가 그루비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차까지 갔는데 아 그랬구나. 네, 그때 제가 아팠었는데 그냥 바로 나갔던 거여가지고 랩을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랩을 쇼미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만난 거였는데 음악을 배워가는 거죠. 네, 그때 했는데 어쨌든 생긴 것도 많이 변하고 뭐 문신도 있고 하니까 재학이 형도 그때 걘지 모르지. 네, 그땐 학생이었는데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이전에 쇼미 참가했을 때랑 어쨌든 간에 몇 년이 좀 지났지만 네. 또 참가를 하게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높이 가고 지금 있죠. 보면은 이제 야차의 세계 요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끊었습니다만 네, 여기서는 그쵸. 어쨌든 간에 저희는 지옥의 송캐부터 살아남고 이제 팀 선택 직전까지 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때요? 이전과 이번은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이게 그 관점의 차이일 수밖에 없는 게 그때는 힙합 팬의 관점이었고 애초에 모든 진행 상황이 그냥 신기했어요. 내 옆에 이 래퍼들이 있는 것도 신기했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나도 이제 랩을 짓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짝의 자존심 있죠. 필요하죠. 충분히 있어요. 그럼요. 프라이드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계급 떨어지고 이럴 때 진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이제 자존심도 자신감도 올라와 있는 거죠.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막 댓글들 보면 관상이 안 좋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좀 쎄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제가 댓글을 보는데 왜 이런 관상은 왜? 인생 교훈 준다 이런 새끼랑은 친해지지 마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조금 더 이번 시즌이 저 자체도 그렇고 그냥 애초에 시즌 분위기가 좀 더 치열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좀 더 뭐랄까 쇼미더머니 플러스 래퍼블랙 느낌이 돼버려. 네, 맞아요. 랩을 네. 졸라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래퍼들의 퀄도 예전과는 그리고 일단 스타일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가 더 좋다를 부관하는 게 조금 어려웠었던. 맞아요. 그리고 듣는 맛도 더더욱이나 있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랩을 요시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번에 처음 참가를 해봤던 거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하다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번에? 그냥 친구들이 다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 근데 솔직히 좀 지금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냥 저희가 대충 준비는 됐겠거니 뭐 지금 나왔을 때는 준비 덜 됐구나라고 느꼈지만 그래도 그냥 무심코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뭔가 좀 자신감 있게. 공무원 시험 수능 보듯이 수능 보듯이. 딱 나갔는데 처음 치고는 되게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그리고 요시맨 같은 경우에는 나도 요새 올라오는 루키들 중에 이슈가 되고 있는 루키로 이름을 들어보고 알고 있고 현장에서도 보면은 친구들 이 둘 다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그래요? 2차에서도 그렇고 응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2차 무대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 평가도 되게 좋았던 걸로 올패스. 네, 맞아요. 예. 근데 무대 왜 안 내보내는 거야 도대체? 안 돼요. 일찍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웠어요. 네. 어떻게 됐든 뭐가 됐든 그냥 풀 버전으로 뭐가 됐든 유튜브에라도 좀 풀어줬으면 하는 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근데 뭐 방송국 마음이기 때문에 그건 맞죠, 어쩔 수 맞죠. 없기는 한데 이번에 쇼미더머니 하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혹시?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비트들이 이제 확실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모든 그 래퍼들의 막 트랜지셔널이 엄청 바뀌면서 맞아. 다양한 장르로 이제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패션이랑 공연, 그러니까 무대 이렇게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랩은 말할 것도 없고 뭔가 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가는구나 해서 했을 때 가장 기억 남았던 사람들이 뭐 랍산두랑 맞아요. 밀린님이라던가 아니면 랩으로서 아니면 그냥 그 멋 자체는 트레이비님도 확실하고 정준혁 씨도 그렇고 그냥
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일단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이후에도 쇼미더머니가 만약에 12가 끝나고 13을 하거나 아니면 네. 레퍼블릭이 2로 한다거나 서바이벌 랩 서바이벌이 또 있다면 혹시 나갈 생각이 있어요? 무조건 하고 싶어요. 일단은. 아 진짜 네. 요 재밌었어요.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사실 있지 않아요. 근데 피곤하기도 하고. 무조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때 그 상황에서만 드는 생각일 뿐이고 그 밖에 나가면은 무조건 나가야 하잖아요. 그쵸. 알려야 되고 이런 게 무조건 있다 보니까 그냥 단순 그 순간의 생각 때문에 이걸 안 나간다 하는 거는 조금 저한테는 어차피 잃을 게 없다. 네 맞아요. 나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번 쇼미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는 이제 부스터가 좀 갈기는다는 다 편하게 얘기해도 그 돼요. 부스터가 이제 타오르면서 네.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다 갈겨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번 쇼미더머니 하면서 좀 어떤 구간이 인상 깊었고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일단 제일 놀란 건 저도 옷인데 그렇지. 사람들이 입은 네, 제가 3년 전에 나갔을 때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 고등학교 옆자리 친구들 옷이 거의 99%였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그냥 후드티에 청바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못 입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화려 옷이라는. 진짜 네. 다 그 사람이잖아. 그 사람. 네. 가지고 와 뭔가 좀 달라지긴 했다. 3년 동안 진짜 뭐가 많이 변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주목받는 사람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진짜 약간 그 실력은 다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개성 뭐 그런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고 사람으로서 인상 깊었던 건 저도 준혁이 형, 정준혁 형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뭔가 퍼포먼스적으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이? 비트도 본인이 찍어가지고 맞아. 다 하는 사람이어서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이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대중분들하고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하이브 옵니까? 좀 인기가 좀 올라오고 뭐 좀 DM이 오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있는데 어. 뭐 래퍼분들도 오고 하는데 그렇게 막 진짜 막 지야 오르는 건 아니고 저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좀 안 나왔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얘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이거 솔직히. 또 워낙에 또 지금 네. 살아남고 있기 때문에. 아니 3차 1라운드 때 어때요?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와 진짜 뭐 어쩔 수 있나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그 타면 보이잖아요. 이제 이 다음 래퍼는 이노와 제프리 화이트 앞으로 모실게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와 가 보여주자 하고 했는데 제가 이미 들었잖아요 벌스를. 그래서 그걸 한 거 보여주고 야 준수야 너 방송 이거 나오잖아? 무조건 100만회야 무조건이야 가자 했는데 뭐 반응이 좆없고 진짜 개 짜증나는 게 저는 제 자기객관화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이거 뭐 씨발 나오겠나? 전 방송에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서 자꾸 이런 말을 하고 김기표가 특히 옆에서 근데 왜냐면 제프리 화이트를 잡았기 때문에 막 사실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탑3인데 너 이번 벌써 탑3인데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까 하지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속에서는 되나? 나 올라오나? 왔나?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거 영상 나오면은 야 팔로우 3천 되냐 안 되냐 내기할까 이러면서 그래놓고 결국 안 오르고 그냥 주목 자체가 못 받아가지고 그게 되게 아쉬웠던 아직까지는. 랩 퀄리티에 비해서 진짜 좋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그래도 뭐 좀 알아보는 사람들이나 DM이 좀 온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던 뮤지션들한테 좀 러브콜이 온다거나 이런 거는 어때요? 그게 조금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형들 그러니까 제가 듣고 그냥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형들이 맞아. 연락이 오는 게 연락 맞아. 그치 그게 또 이게 뽕이 차지. 맞아요. 기분이 개째져요. 그쵸. 맞아요. 그게 예. 미치겠고 그 다음에 저를 밖에서 알아본 게 딱 한 번 있었는데 쇼미 나오고 나서 너무 쪽팔렸던 게 제가 병원을 어릴 때 병이 있었어서 유아청소년과를 다닙니다. 쇼미 천국이거든요 거기는. 그렇겠네. 제가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핑크 모자 이걸 쓰고 와가지고 또 뒤에 쓰고 나온 걸 쓰고 갔어요. 자고 있었는데 남자 고딩 2명이 와가지고 툭툭 쳐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귀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이게 좋지만은 않은 게 좀 약간 농락당하는 느낌이랄까? 그래가지고 뭐 그 정도? 갑자기 지금 이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죠? 방송에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모습하고 다르면 또 못 알아보시는 케이스도 있고 하는데 저는
당연히 자유롭게 잘 다니고 있다가 네. 이제 그리고 쇼미더머니 나오고 나서도 트리플 세븐 때는 네. 쇼미더머니가 인기가 많을 때라 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방금 방송이 나오고 첫 번째 회차에 2차가 바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는 이미 팀 결성이 되어 있어서 김용, 로스, 이케이랑 같이 팀 미션을 준비하고 있다가 효은이가 형 무조건 오늘 홍대 가셔야 돼요. 지금 방송이 나왔는데 걔들도 술 먹고 있었을 때 가셔야 돼요. 그래갖고 네. 나갔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술집 안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보고 있었던 건지 모르니까 모두가 그때부터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그래도 애초에 지금은 그쵸 임팩트가 엄청 셌기 때문에 그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꾸미고 다니진 않잖아요. 저는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냥 아저씨처럼 하고 다니고 그냥 무슨 일이 없을 때 일이 없을 때 왜 꾸미고 다니면 애들이 그쵸. 그러고 다니는데 애기 뭐 등원시키거나 뭐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제가 찜질방을 최근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찜질방을 애기랑 같이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당연하지만 당연히 아무도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가 2차 나가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근데 리뷰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방송에 네네네. 난 내가 나온지도 몰랐고 탕 안에 있는데 그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주말에 남자애들이 냉탕에서 졸라 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명이 알아보고 차붐이라고 하고 다 같이 나. 내가 온탕에 있는데 근데 또 다른 무리 애들이 와서 근데 굳이 나와서 옷 이거 하고 로션 바르는데 와서 사진 찍어주면 안 돼? 핸드폰 갖고 와서 좀 여긴 좀 그렇지 않나 싶어 다 먹고 있는데 탕 안에서. 그러니까. 하지만 뭐 찍어는 줬습니다. 찍어는 줬습니다. 좋았다. 남들이 안 나오게 얼굴 안 나오게 찍어주기는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네, 그리고 내가 정말 궁금한 거는 근데 너네 나랑 찍어서 뭐 했을 건데 그 사진을 도대체 그냥 친구들 보여줄 거잖아. 그쵸. 이거 봐라 이게 무슨 의미냐 나한테도 안 좋고 니들한테도 안 좋고 야 씨발 무슨 뭐 이쁜 여자랑 찍어 모르겠다 그런 게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두 분 다 방송을 통해 요시맨 이누아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됐고 네. 이 둘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좀 방송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알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요시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구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노아는 많은 구간에 이미 보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래퍼는 저희 매번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지만 쇼미더머니에서 이 래퍼들을 재밌게 보셨으면 무조건 그거 찾아보셔야 돼요. 유튜브에 이름만 쳐보셔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뮤직비디오랑 다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정수를 보실 수 있어요. 쇼미는 어떤 거에 맞춰서 저희가 보여주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인 겁니다. 근데 이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무언가를 보게 되면 더 큰 매력과 사랑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저희 쇼미더머니 리뷰 부고카이를 찾아주셨는데 요시맨님부터 오늘 마지막 소감 그리고 뭐 남은 좀 뭐랄까 앞으로의 앨범이나 뭐 계획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이제 북어카인 너무 감사드리고 차부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요시맨이라는 사람이고요. 올해 정규 앨범 이제 히토리라는 정규 앨범을 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제 히토리 모치 맞습니다. 제 개인 작업을 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이제 또 앞으로 남은 회차에 나올 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노아님도 네 저도 너무 불러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그리고 이미 더블 싱글이 나왔어요. 그쵸, 나왔죠. 맞죠. 2월 19일날 나와서 많이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DM으로 딱 한 가지 메시지를 어제 받았는데 떨어지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떨어졌어요.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안 떨어졌어요. 네, 더 네. 보셔야 되고 어쨌든 생존 중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부고카와이 쇼미더머니 12-6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누아님, 요시맨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바이바이.